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경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인사죠. 이 강경화가 문재인 정권에서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그자가 이번에 다시 주미대사로 내정이 됐는데요. 참 끈질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경화는 외무고시 출신의 전문 외교관이 아닙니다. 통역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외무고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사 하다가 발탁이 된 것인데요. 이 좌파 주미대사 강경화의 민낯이라는 건데, 이 강경화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미대사를 하게 됐으며, 강경화를 주미대사로 보낼 때 과연 또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졌던 자리에서 보여준 강경화의 행적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거나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한계와 굴욕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강경화는 전형적인 외무고시 정통 외교관 라인이 아닙니다. 통역사 출신의 장관입니다. 물론 통역사라니까 이제 영어를 좀 했다는 얘기인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제 그걸 무기로 해서 장관 자리에 올랐지만, 외교라는 게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 외교 협상력, 전략적 안목,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계 정세를 보는 안목, 그러면 또 협상력, 이런 거.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뭐 영어 좀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또 미국 같은 또 영국 같은 그런 서구 세계를 좀 안다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좋게 말하면 개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그런 무례한 그런 어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을 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보이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국제회의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그거는 챗GPT가 다 해줍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고도의 외교 능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관, 더군다나 주미대사 같은 거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고도의 외교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안목, 또 내지는 전략적 어떤 그 능력,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좀 한다고 해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파격인사, 걔는 파격을 좋아해. 파격인사라는 미명 아래 강경화를 장관에 앉혔던 겁니다. 그 당시 강경화를 장관에 앉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죠. 파격적이었죠. 그런데 그 자를 다시 또 이재명 정권에서 주미대사로 보낸다? 이거 뭡니까? 이건 능력과 성과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좌파 정권에 충성하는가, 이념과 정책 충성심, 이걸 앞세워서 사람을 쓰는 고질적 병폐를 보여주는 거죠. 그 강경화가 외무장관을 할 때 외교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나 딱 꼽으라면 감비아하고 한국이 동맹을 맺었다는 건데, 여러분 감비아가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어디 있는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와 외교 협력을 맺었다. 그게 유일한 뭐 하나의 외교 업적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외교부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국 감비아 외교 협력 강화라는 걸 강조한 바 있는데요.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아니 무슨 감비아하고 외교 회담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거기서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 북핵 문제를 얘기할 나라가 있는 거지, 감비아하고 북핵 문제를 왜 얘기하는데,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하는데.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비아는 아프리카 서부의 인구 300만 남짓한 도시예요. 아니 아프리카에 인구 300만 도시하고 뭘 북핵 문제를 갖다가 서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GDP도 아주 뭐 거의 보잘것없어요. 인구 300만의 그 아프리카 GDP도 낮은 국가와 도대체 동맹을 맺는 건 뭐고, 도대체 북핵 문제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가. 그게 바로 이 강경화의 민낯이에요.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에서 감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한국의 외교력이 빛을 발휘할 무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과 같은 세계 강대국과의 협상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강경화가 자랑할 만한 외교 성과로 꼽힌 것이 제후 한국 감미화 동맹이라면, 이는 한국 외교의 빈약함을, 그러니까 강경화가 얼마나 업적이 없는가를 그대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외교장관의 최대 업적이 감비화의 우호 증진이라는 사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적 의상이 얼마나 강경화 그 당시에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한국 외교의 골든타임의 강경화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기는커녕 사실상 외교 주변부에서 의미 없는 행보를 기록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의 외교 행보는 좌파 외교의 본질을 또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주를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작 국제무대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갖다가 오히려 엿먹였던 강경화가 주미대사로 간다니 의도적으로 이재명이가 강경화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미대사 자리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와 경제의 기둥이고 워싱턴 정가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들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강경화 같은 통역사 출신 좌파 관료를 앉히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전략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미 선동을 위한 표석, 그런 하나의 포석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경화 인사는 실력보다 충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좌파들은 항상 실력보다는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이념을 우선시하죠. 정통 외교 라인을 무시하고 통역사 출신을 장관으로 이제는 주미 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코드 인사일 뿐입니다. 주미 대사로서 강경화가 보여줄 행보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당당히 주장하기보다는 한국 내 좌파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을 향한 반미 프레임을 교묘히 포장하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의 외교 경력은 통역사 출신 좌파 관료의 그런 어떤 장관 거기까지 올랐다는 것이 단데, 이것이 오히려 강경화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주미 외교를, 미국과의 외교를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외교관들은 이렇게 정치적 충성심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정말로 능력으로, 그리고 전략적 안목과 그리고 또 협상력 같은 것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강경화 앉힌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협상하고 하기 싫다. 그래 이제 강경화가 가서 또 여자고 하니까 그냥 통역사 영어나 좀 해가지고 꾸리꾸리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닌가. 미국에서는 강경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후 감비아하고 동맹을 맺은 것을 최대의 업적으로 여기는 강경화, 이런 강경화를 왜 도대체가 주미 대사 같은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일까요? 강신업 TV입니다.